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공통수학원 개념의 18일 플랜 12일차입니다. 자, 오늘 배울 두 가지 내용 함께 살펴보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그리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래프 그림도 많고, 그리고 내용도 좀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앞에 개념들에다가 예시를 하나씩 좀 붙여가지고 좀 깊게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문제는 좀 각자 풀어본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메일 주소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밴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선생님이 그 문제 관련해서는 최대한 답변 열심히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개념 위주의 영상으로 좀 수정을 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의 관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랑 그리고 이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구해볼까 하는데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구해보고 싶어요. 이거를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 이것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실근이랑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자, 2차 함수 이것과 x축을 다른 말로 하면 y는 0이잖아요. 결국에는 교점이라는 거는 y좌표가 똑같겠죠. 그래서 y 똑같다 생각하면은 결국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되겠죠. 그때의 x좌표를 구하는 것과 이 2차 방정식의 그래프 실근 구하는 거는 결국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과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보고자 하면요. 이것과 x축의 교점의 좌표는 y는 0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것과 똑같겠죠. 이러한 2차 방정식 인수분해에서 실근 구해보시면 x는 2 또는 x는 4가 되고 자, 실제로 2차 함수 그려봐가지고 그때 구한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그리고 2차 방정식의 실근 두 개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2차 함수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실근과 같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실근이 여기서 x좌표가 실근이랑 똑같으면 x좌표가 만약에 2개 나왔으면 실근도 2개 나올 거고 1개 나왔으면 1개 없으면 없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결국엔 2차 방정식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었으니까 그 x좌표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는 당연히 똑같아야겠죠.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자, D가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소리죠? D가 0보다 크면은 자, D가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죠. 2개가 된다는 거는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니까 자, a가 양수일 때 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로 볼록일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위로 볼록일 때 두 점인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즉 D가 0보다 크면 이러한 판별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개 나오니까 결국에는 교점의 개수도 2개가 나와야 되고 즉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각각의 그림이 이렇게 되면서 교점은 2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D가 0이 된다는 소리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1개, 즉 중근이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2차 함수와 X축도 결국엔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점과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걸 다른 말로 접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D가 0보다 작을 때는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0개가 되는 거겠죠. 없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도 당연히 만나지 않아야겠죠. 양수일 때는 아래로 블록일 때는 이런 그림, 위로 블록일 때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지 않는다. 교점은 0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는 결국에는 는 0을 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은 여기 가운데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구해봤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은 거니까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 거겠죠. 실근을 갖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도 0개가 되는 거고 이는 즉 만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우리가 좀 이렇게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과 좀 연계 지어서 생각해 보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이런 그래프와 이번에는 직선입니다. 아까는 x축이었는데 이번엔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을 잡았어요. 이때 이 그래프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보시면 이거는 이 두 개가 같다고 놓은 식의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결국에는 같게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이제 만난다. 교점이라는 소리는 y 값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식이 결국엔 y로 연결돼서 똑같게 되는 거고 그때의 교점의 x좌표는 결국엔 이러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밑에 문제에서 직접 한번 구해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x좌표를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구해보시면 x좌표는 1이랑 2가 나오게끔 되는데 문제에서 실제로 그렇게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가 같다고 놓은 즉 x끼리 이렇게 같다고 놓은 2차 방정식의 실근과 똑같다고 배웠죠. 자, 이거 넘겨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나오고 이것을 인수분해해서 x 구해보시면 x는 1 또는 x는 2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림에서 직접 구한 1과 2랑 결국엔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할 이야기는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자,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실근의 개수와 이 교점의 x좌표의 개수는 똑같겠죠. 즉, 교점의 x좌표 개수만큼 교점이 생길 거니까 그 교점의 개수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2차 방정식 우리가 식 정리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전부 다 좌변으로 넘긴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자, D가 0보다 크다는 거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2차 함수와 직선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서 교점이 두 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판별식 D가 0이라는 소리는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 나온다는 소리겠죠. 서로 같은 실근이 나오는 건데 그림을 그려보시면 2차 함수와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하는 그림이고 교점 한 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D가 0보다 작다는 거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0개라는 소리죠. 0개이기 때문에 2차 함수와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게 되겠고요. 즉 교점의 개수도 0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차 함수 이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알아보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이차 함수 이렇게 좌변에다 쓰고 직선 이렇게 우변에다 가져다 쓴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우리가 판별해서 위치 관계를 한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두 개가 같다고 놓고 좌변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판별식 D를 구해보시면 D가 0보다 크게끔 나옵니다. 자, D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이러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 거예요? 두 개인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2차 방정식, 2차 함수와 직선은 서로 다른 몇 개의 교점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두 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개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관련해서 이제 최대 최소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본 바는 없는데 2차 함수 한번 배웠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자,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 이런 그림이 나왔었죠. 그러면 자, 아래로 볼록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좌우로는 전부 다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자,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로 블록일 때 생각해 보면 끝없이 내려가니까 최소값은 구할 수 없겠지만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지금은 모두 다 구할 수 없지만 2차 함수 이렇게 나왔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지점을 좀 구하기 쉽게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꼴로 바꿨을 때 자,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죠. 자, 꼭지점은 p, q이기 때문에 자, x는 p에서 최소값을 가집니다. 최대값은 없다고 좀 전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좌우로 끝없이 올라가니까요. 자, a가 음수면요. 위로 볼록이죠. 꼭지점이 p, q라 했을 때 자, x가 p일 때의 꼭 최대값 q를 갖겠죠. 이 q를 갖고 최소값은 양쪽 끝없이 내려가니까 최소값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 한번 구해볼까 하는데요.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입니다.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a가 양수니까요. 자, 2차 함수 꼭지점이 잘 나오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완전제곱식 이 나오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자, x는 1, 꼭지점이 꼭지점이 p, q, 즉 1, 마이너스 8이죠. x는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8을 가지게 되고요. 최소값, 최대값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 a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자, 이것을 완전제곱식 형태로 여러분들 바꿔보시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3이고 자, x가 3일 때 최대값은 13 이렇게 나오겠죠. 최소값은 없습니다. 자,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양쪽 끝없이 내려가니까 최소값은 없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 볼 거예요. 조금 전에 a가 양수일 때는 최대값이 없었죠. a가 음수일 때는 최소값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위를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해버린다면 최대값도 가지고 최소값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좀 연결되는 지점들이 꼭지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제한하기는 제한할 건데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차 함수를 이런 꼴로 바꾸었다고 쳤을 때요. 자, 최대 최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꼭지점의 x좌표가 x는 p죠. 이 p가 제한된 범위인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알파와
p와 베타를 넣은 이 함수값들 중에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 됩니다. 자, 아래로 블록일 때 그래프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그래프인데, 자, 이 제한된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인 알파와 베타 사이에 들어가 있고, 실제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F알파 그리고 FP, F베타에 대해서 자, 이 세 개의 함수값들을 전부 비교해 보았더니 F베타가 가장 큰 값, FP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로 블록일 때도 마찬가지죠. 위로 블록일 때 살펴보시면 자, FP, F알파, F베타 이렇게 세 개 중에 가장 큰 거를 최대값, 가장 작은 거를 최소값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x는 p가 이제 꼭지점의 x좌표인데 p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FP는 생각하지 않고 F알파와 F베타 중에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래로 블록일 때 자, 이런 그림. 자, 이 제한된 범위 내에 P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면 이 중에 F알파가 더 작은 값, F베타가 더 큰 값이니까 최대, 최소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큰값, 최대값, 작은값, 최소값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fx를 2차 함수 이렇게 잡고요. fx를 자,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주시면 자, p, 즉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1이 이 제한된 범위 내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각각을 알파, p, 베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에서 f알파, fp, f베타 중에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라고 했었죠. 각각 함수값들을 구해보시면 마3, 6, 5 이렇게 나오니까 가장 큰 게 6이죠. x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6, x는 마이너스 4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프 그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범위를 실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가장 작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최대값은 6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x가 1과 2 사이인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1이 여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F1 이 끝점들을 가져와서 끝점의 함수값 2와 마이너스 3 중에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실제로 해당되는 부분 실선으로 나타내 보면 2가 최대값,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공통부분이 있다면 그런 공통부분을 t로 치환해서 t에 대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이 t의 범위를 재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x에 대해서 처음에 문제가 나오지만 우리가 공통부분을 t로 치환했으니까 결국에는 t에 대한 함수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x에 대한 범위 가지고 t에 대한 범위를 구해 주셔야지만 적당 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올바르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함수의 최대 최소 한번 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x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x제곱 플러스 2x를 t로 바꾸었어요. 그러면 함수 자체가 이제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x범위니까 이 t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구해서 다시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합니다. t는 x제곱 플러스 2x. 자,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실제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함수를 우리가 그리고 x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꼭지점 찍고 아래로 볼록이면서 x가 x죠. 여기가 x. 자, 이 그래프 보시면 t의 x에 대한 t의 함수죠. 그래서 정의역이 아니 그 정의역 그 x축이 x, 그 다음에 y축이 t에 대한 함수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즉, 이거 그냥 y로만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1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실선으로만 그려보시고 자, 우리가 원하는 거 뭐였어요? 이게 결국엔 t에 대한 함수로 바뀔 거니까 t에 대한 범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t에 대한 범위는 t가 지금 세로축이니까 자, 여기 t의 범위는 그래프가 x가 이렇게 그려질 때 t는 마이너스 1부터 3에 해당하는 그림에서만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t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자, 이러한 x 범위일 때 t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t의 범위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자, 이러한 2차 함수에 대해서 y는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 범위에서 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자,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꾸시면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자, t는 마이너스 1이 자, 여기 안에 지금 포함이 되죠. 부등호가 같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얘랑 똑같으니까 자, 마이너스 1을 넣은 값과 3을 넣은 값 중에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이 되겠죠. 자, t는 3일 때 대입해보면 12가 나오고요. t는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2, 최소값은 마이너스 4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이차함수 실제로 그려봤을 때 t가 마이너스 1부터 3이니까 최대 최소 구해보시면 최소 최대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전체 범위에서 생각을 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 한쪽이 없었지만 제한된 범위를 주었더니 최대, 최소 모두 다 생기는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문제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물어보는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한된 범위 안에 꼭지점에 x좌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판단을 해보시고 문제 접근하시면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